2013년 첫 거래일 주식시장은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한쪽 마음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중국 제조업 PMI 3개월째 확정 국면입니다.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50.6을 기록해 예상치 51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표는 3개월째 기준선을 웃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번 주 4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대응 전략을 점검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화학주 강세입니다. 화학주가 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알아봅니다. 이번 주 국내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굉장히 높은데요. 예정은 일단 금요일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전 흐름을 보면은 잠정 실적 받고 주가가 좀 조정 보이는 좀 패턴도 나타났었는데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관련된 내용 이학영 위원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연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012년 4분기의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지금 8조 4,300억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한 55조에서 56조 가까이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한 18% 늘어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0%는 늘어나는 것이고요. 사상 최고 이익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대충 그런 분위기를 많이 띄워놨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9조 원 가까이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일단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요. 잠정설 실적을 발표한 이후 본 실적 아마 1월 25일경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는 다소 소강 상태일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이번에도요. 본 실적 발표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요. 사업 분야별로 어떤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이번에 특히 이제 내년도 올해의 실적까지 얘기할 테니까 그런 것들에 오히려 좀 관심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급 측면에서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 받을 수도 있고 워낙 최근에 또 급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지금은요 재정 절벽에 대한 걱정에서 많이 지금 해소되는 분위기 그리고 미국에서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없이 지수를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고요 상당히 힘든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추가적인 매수에 나설 가능성 물론 일정 비중이 안 되는 쪽이겠지만 그런 쪽은 충분히 더 사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의 어떤 재판 결과도 이번 달에 나오고요. 특히 애플이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애플이 많이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애플을 앞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여전히 머스트 해브 주식임에 틀림없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도요. 가격대를 불문하고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그런 건 좋겠지만 이것을 삼성전자를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선 포트폴리오 가져가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영업이익 한 분기에 8조 4천억이라 그러면 대단한 건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글쎄요 그 컨센서스를 믿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점, 물론 주가는 과거 패턴상 소강 국면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삼성전자가 이런 컨센서스 정도의 실적만 낸다 그러면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증권주 굉장히 강하고요. 화학주가 아침부터 두드러집니다. 기관들 시간이 흐를수록 화학주에 대한 매수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제품 가격도 지금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화학주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 많이 오르죠. 지금 32포인트 오르면서 화학, 증권, 건설, 그리고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수가 오를 때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이제 개별 종목들, 코스닥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호전되는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 해운, 철강, 증권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서 다 그래도 화학 쪽은 약간 그 일부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틸렌 그리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EG 가격이 15개월 만에 1200달러대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부타디엔 BD 가격도 11월 1450달러에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166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폴리에틸렌, PE도 올해 1분기 중동 쪽에서 정기 보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로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중국 경기가 보다 빨리 살아나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나마 업황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곳곳에서 그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화학주들은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이제 화학 업황도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의 PMI 지수도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가격도 슬슬 오르고 있다라는 게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화학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면 화학도 이 장치 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쪽이 이익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라든가 LG화학에 대한 수혜가 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가 다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품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일부 가세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제품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다른 경기 민감주는 조금 다른 접근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재정절벽 합의안 하원도 통과입니다. 사실 오전에 이 키워드를 쓸 때만 해도 상원 통과를 했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점심시간 때쯤이었죠. 하원에서도 통과를 했다. 사실 뭐 내용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기대 이상의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영 위원이 총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바로 얘기하신 대로죠. 당초 실제로 보면 하원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상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은 1월 1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1월 1일 날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그거 이제 막상 넘어온 다음에는 조금 시간을 끄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2일에서 3일 날 처리할 가능성, 그리고 혹시라도 수정 제의안이 날 것이다. 그럼 이제 약간 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 하원이 같이 또 표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됐었지만 결국은 하원의 장악을 하고 있는 공화당 층에서도 상당수가 결국 오바마 안에, 즉 상원에서 통과시킨 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면서요. 결국 전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물론 남은 것들은 있죠. 앞으로 2개월 내에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관한 어떤 예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타이트한 또 2개월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재정 절벽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이후에 대한 재정 절벽에 데려갔을 경우에 PPA 주는 경제 생활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지대한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은 분명하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자체에서의 일정 수준 반등이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밤중으로 막 들어섰기 때문에요. 아직 본격적인 투자 전략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것의 커멘트를 보면 상당수가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월 30일 날 종가 1420포인트 수준 아니었습니까? S&P 500 기준으로요. 그래서 최소한 1450포인트 정도는 뭐 쉽게 갈 것이고요. 잘하면은 1500포인트까지, 즉 1500포인트란 것은 작년의 최고점인 1470포인트 중반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상까지 이번에 재정 절벽을 탈출하는 협상에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한 2.5%에서요. 많게는 5% 이상에서 6%까지 이번
재정 절벽 협상이 타결된 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다소는 생각보다는 많게, 그렇지만 미국 시장 예상만큼까지는 아직은 아닌 그 정도에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일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말 반등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과했는지 아닌지 부족한지는 바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3년 연초 시장 큰 장애물 하나는 넘었는데 조금 이제 뭐 수급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뱅가드 펀드인데요. 벤치마크 인덱스를 변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뱅가드가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개 이머징 펀드에 대해서 벤치마크 인덱스를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죠. MSCI에서 FTSE로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MSCI에서는 아직 이머징 마켓이지만은 FTSE로 가면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팔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 돈으로 한 10조 정도, 87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그걸 정리를 했을 때 오는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4%씩 매주 반영을 해서 25주 동안에 반영을 한 새로운 지수를 FTSE 쪽에서 특별히 개발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조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25주에 걸쳐서 4%씩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매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일주일에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뭐 작다면 작지만 그렇게 뭐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 뭐 지난주에 이제 나왔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뱅가드 매물까지 나올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축소될 가능성이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437억을 샀단 말이죠. 배당도 끝났고 뱅가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 시장은 이런 뱅가드라든가 배당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나 일본의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호전, 유럽의 재정 문제가 이제 좀 양호해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이제 자금이 여기저기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악재들을 압도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사실 뭐 이 구조적인 요인,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뱅가드 문제가 뭐 악재는 될 수 있지만은 이거라든가 다른 문제보다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 요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뱅가드 펀드 얘기 노출된 악재일지 아니면은 수급상으로 정말 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확인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28일자 기준으로 역시 뭐 연말에 연 사흘간 다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초 시장 수급상의 키팩터는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외국인의 매매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연초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2030포인트대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인데요. 자, 이런 흐름, 글쎄 뭐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심리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이 전반적인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은 앞서 미국에서의 예상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오늘 상승 보면 추가적인 상승에 일단은 한번 무게감을 싣고 싶다는 생각 다시 한번 크게는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우리가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뉴스에서 소식에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복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정말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작년과 내 상반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반기 9월 이후에는 삼성전자 중심만의 반등 시장의 주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중국이 정말 살아난다 그러면 PMI의 또 의미대로 상규론서 경기 확장세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는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죠. 철강, 조선, 화학, 건설, 이런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될 것이고요. 그것의 상승에 분명하게 논리적 근거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 즉 중국 쪽이 정말 좋아지는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쪽의 수치가 나오는 때마다 어떤 상승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서 이제 뱅가드 펀드 얘기 나왔지만 결국 외국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뱅가드 펀드와 그에 상응하는 펀드의 신규 설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원화가 이렇게 최근 오늘도 다시 보여주는 그런 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론 업종별 영향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분석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다시 또 들어오는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필요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1월 달에도요. 결국 외국인의 힘의 강약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힘을 바뀔 것이고요. 그 근저에는 이성호 부장도 얘기하셨던 글로벌 펀드에서의 이머징 마켓에서의 돈이 유입 여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셔 보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우리 시장 쪽에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일단은 저는 좀 보고 싶고요.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현대차 비중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40에서 50%까지 얘기했는데요. 그쪽을 조금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30에서 40%로 약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20에서 30%를 말했던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 대형주죠. 앞서 얘기했던 석유화학이요, 호남 석유화학이 됐건 무슨 SK이노베이션이 됐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학 정유화학 그리고 철강이라든가요, 기계조선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쪽에 좀 비중을 20에서 30%였다 그러면 30에서 40%로 늘어가면서 작년보다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확산되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여전히 주식 비중은 80% 플러스 알파 유지하시고요. 작년 말까지 해서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저점 지지선을요 1930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워낙 갭반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1970 정도로 지지선을 올리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시선을 지난 연말로 돌려보면은 배당락되는 날 배당부 시세를 당일날 회복을 했고요. 연말까지 흐름이 쭉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급등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우리 시장 흐름 괜찮은데 글쎄요, 속도 조절이 있더라도 낙관론에 조금 더 힘을 얻는 분위기 같습니다. 1월 달에 중요한 변수도 지금 다 지나갔는데 연초의 변수들은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이 1월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변수를 좀 꼽아주세요.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재정절벽 합의가 됐지만은 여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절벽과 관련돼서 원래는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세금 감면을 종료하면서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문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세금 문제가 더 우리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더 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재정 지출 축소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 지출 축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S&P 이외에도 무디스나 피치 같은 데서 추가로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낮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 축소 문제가 훨씬 더 사실은 좀 민감한데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2월까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또 아시겠지만 2월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미국 정부의 그 채무한도 증액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요번은 공화당에서 좀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화당에서 좀 민주당한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다시 말해서 재정 지출을 어디서 축소하느냐에 있어서 복지라든가 헬스케어 쪽에서 좀 양보를 많이 받아내면서 미국 정부 재무부의 한도를 좀 올려주는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또는 백악관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불거지면서 여전히 재정 절벽이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변수는 2012년 4분기 실적입니다. 앞서도 언급됐다시피 삼성전자 8조 중반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4조 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분기 실적은 2분기나 3분기보다는 그 하향 조정되는 그 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나마 과거보다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일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12월 달에 항상 배당 관련한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 물량이
주로 많이 출하가 됐던 게 1월 만기 때란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오히려 1월 달, 2월 달에 LTRO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됐고 그 매물이 나온 것은 4월 달 정도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1월 달에 매물이 출하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과연 그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 어떻게 매물이 출하가 될 것인가 이 점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일단 추가 상승 여부는 역시 헤게모니 외국인들한테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오늘처럼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 경기 민감주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 매수가 좀 주춤한다면은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개별 종목 또는 코스닥 종목들이 보다 더 상승세를 강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 절벽 문제도 재정 지출 문제 여전히 논란거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특히 여기 더해서 다음 주 중에 옵션 만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시장도 작년과 다름없이 외국인 매매가 시장 방향성을 가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